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올해 들어서 스마트폰 카메라 분야에 대한 종목은 여러분들하고 공유한 적이 딱 한 번 있는 것 같아요. MC넥스. 전반기에 잠깐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하락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뭐 잘 공략했다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후로는 제가 한 번도 동종목들에 대해서는 만큼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실적은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큼 정도 되면 저평가라고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한번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해봤어요. 그런 취지에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좀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나름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좀 해보시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뭐 고려를 하든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파트론이나 MC넥스 둘 중에 하나 정도는 공략해 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전반부에는 MC넥스를 공략했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저 파트론을 한번 올해는 또 공략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이야기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전체적인 내용은 그래요. 삼성 관련돼서 이제 우리 광학 카메라, 이제 우리가 광학 솔루션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카메라 분야를.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느끼는 것들은 딱 이런 부분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대부분 이제 삼성 전기로부터 받는 것이 대부분의 양일 테고, 그 다음에 파트론하고 엠시넥스가 이렇게 순위가 있습니다. 자, 파트론하고 엠시넥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도 YY 대비 성장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는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엠시넥스 같은 경우는 꼭 스마트폰 카메라 매출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자약 매출도 최근에 상당히 또 괜찮아져서 수주상고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기타 지금 파워로직스라든지 나무가 지금 캠시스 이런 것들은 조금 소폭 와이와 대비 하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 가지고 생각해 보면, 야, 그러면 우리가 그 스마트폰 카메라 분야에서는 카트론하고 MC넥스 이 두 종목을 좀 봐주는데, 사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서로 이제 파트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비즈니스가 MC넥스하고는 다른 구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교해야 되나라는 부분들은 좀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나온 골자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스마트폰 카메라 향 매출이 전체 비중에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이다라고만 여러분들이 파악해 놓으시고 나면 이쪽 부분만 실적만 잘 나오면 주가는 자기 가치를 좀 찾아갈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트론 같은 경우 제가 볼 땐 무조건 기본적인 개념이 저평가 구간으로 저는 인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나 데이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정말 저평가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2023년도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PS부터 체크해 보면 YY 대비해서 성장률이 상당히 괜찮죠. 매출도 늘어나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알 수 있고 영업이익 늘어나고 다 늘어나는데 이 부분을 왜 우리가 주가로 체크를 못 받고 있을까라는 부분들 참 저는 궁금합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떠다 하면 저평가임에 틀림이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PER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8.8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전 작년도 고점 뭐 16, 15 이 정도까지 보자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략 뭐 여기 중간 정도 수준까지만 본다라고 한더라도 PER 11에서 12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쿼터 같은 경우는 종전 추정 컨센서스 상회했고요. 2024년도 영업이익은 YY 대비해서 44.7% 정도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 이 정도면은 상당히 저는 봐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주가가 얼마만큼 저평가됐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요 내용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기타로 카메라 말고요. 전자담배, 그다음에 제가 볼 땐 요거예요. 웨어러블 관련된 워치나 버즈에 대한 센서 이 부분 같은 경우가 또 추가로 또 알파 매출을 올려주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복잡한 건 없어요. 쭉 이야기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체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도 한번 생각해 볼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수준이고요. 매출도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뭐 당연히 3쿼터 매출하고 1쿼터 매출이 좋았었던 점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2쿼터, 3쿼터, 4쿼터 예상치가 어때요? 골고루 나오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골고루 나오고 있죠. 그럼 적어도 말입니다. 주가가 제가 볼 때는 쌤 박스권으로 가야 되는 형국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형국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최소가 이 정도 기준으로 가야 되는 구조이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순수하게 우리가 실적만 본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성장성이잖아요. YY. 그러면 약간 우성장으로 가면서 이런 형국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구조도 아니었다는 것들이 참 제가 볼 때는 저평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왔어요? 네, 이렇게 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라 그랬단 말입니다. 아, 이거 정말 궁금증이 참 높아가는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대로 나오는 우리 가이던스 상태로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 분명한 거는 주가는 저평가되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차트 보면 지금 1월 작년도부터 해서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잠깐 우리가 이제 4월 달쯤에 반짝하고요. 그 후로부터 또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이 저는 상당히 좀 궁금한 점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기 부분에서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매물이 없는 구간까지 들어와 버렸단 말입니다. 동사가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 적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 같은 경우는 여기 화면에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지금 애널들은 보통 다 14,000원 뭐 이 정도 수준까지 찍어놓고 있단 말입니다. 12개월 포워드 개념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죠. 이거는 사실은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이 투자하는 방법하고 상당히 비슷할 것 같아요. 더 뭐 내려갈 데가 어딨어?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진다고 한다면 이 종목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땐 된 것 같다.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좀 했죠. 그러니까 조금 눌리고 들어오는 부분. 그러니까 7,250원 저는 아랫단에서 매수해 준다고 한다고 하면 또 답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우리가 뭐 바라보는 거 많이 바라볼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윗단까지만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투자 목표를 좀 세워봤어요. 어쨌든 우리가 주식을 싼 걸 사야 되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료상으로는 이거만큼 싼 것도 별로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구간이면 PER이 8대요. 지금 현재 영업이익 개념으로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은 12에서 최고 맥스는 15 정도 가는데 15 정도 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15,000원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PER 12 정도 가면 대략 12,000원 구간인데 이 정도 평가라고 보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개념으로 이렇게 좀 계산을 해주시면 아주 심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상당히 낮은 구간이에요. 최근에 또 예를 들면 매크로 깨지면서 엄청나게 또 내려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좀 체크해 볼 만하고요. 일단은 저는 매력적인 게 뭐냐면 여기 빈 공간이 매물이 없어. 일단 이 점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점께 튀어져 나온다라면 이 기업 자체가 상당히 뭐예요? 성장성이나 매출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내용으로 봐서는 그럴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MCNX입니다. MCNX 같은 경우도 아마 투자 잘못하는 경우, 타임 잘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 엄청나게 지금 고전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 나름대로 저평가 구간은 맞다라고 좀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한번 보자고요. 저는 EPS가 눈에 확 띄죠. 그죠? 당연히 뭐 매출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거 다 알겠습니다. 뭐 파트론보단 조금 못하죠. 올해 MCNX 같은 경우 450억, 파트론 같은 경우 600억 뭐 이 정도 나온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뭐 스마트폰 카메라의 매출이 훨씬 더 높은 게 파트론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고요. 자, 그래서 2등 기업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삼성전기가 1등, 파트론, 그 다음에 MCNX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난해보다 성장성은 분명히 맞습니다. 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다음에 PER 같은 경우도 높지도 않아요. 이게 뭡니까 지금 그죠? 6.4? 예, 이 정도면 거의 뭐 그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평가받고 있지 못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PER 10 정도만 우리가 보고 가져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뭐 평가나 이런 내용들을 굳이 많이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YY 성장률은 영업이익은 146% 정도 나온다는 것들 대략적으로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회사 같은 경우 제가 스마트폰 카메라형, 그다음에 지금 A 시리즈에 들어가는 카메라 매출이 상당히 많고요. 주가는 이 모양대로 움직였으면 얼마나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랑 정반대로 올랐어요. 똑같아요. 파트론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한 번 정도. 그래서 파트론이나 엠싱스 같은 경우는 언젠가 싼 맛에 누군가는 분명히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장하는 것들 이거는 뭐 변함이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MCS 같은 경우는 전장 쪽으로 진입하면서부터 꾸준히 그쪽 쉽게 말하면 시장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다는 점들도 상당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요, 3조 원대 수주. 이건 뭐 내년도 성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쪽 관련된 부분들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서 전기차하고 연관돼서 많이 생각들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거하고 MC넥스하고는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좀 기본 옵션 자체에 들어가는 게 빌트인 카메라들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뭐 360도 카메라부터 해서 좀 하이엔드 쪽 차량들 같은 경우는 기본 옵션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면 성장성은 꽤 높아진다. 앞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매출은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나오는 내용들로 보면 지난해보다 주가가 상당히 낮은 구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 매출 현황이나 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비리비리 했어요. 이런 와중에도 말입니다. 우리가 주가가 꽤나 우리가 반등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되게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 쿼터에 좀 집중된 매출이 나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긴 한데 올해 같은 경우 3쿼터, 4쿼터에도 이 쿼터만 훨씬 높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들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고무적으로 봐야 될 것들은 3분기, 4분기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가이던스가 좋다는 점. 그러면 주가라는 건 1분기 때 눌려서 2분기 때 이제 Y, QOQ 대비해서 성장률이 팍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영업이익률이. 그 부분 감안하고 3분기, 4분기 이렇게 올라가는 쪽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우리가 전고점 정도까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수익 한번 냈었어요. 그리고 나온 거예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보다 어떻게 되지? 어마무시하게 주가가, 하여튼 뭐 PER 6이니까. 그죠?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이 6이라는 숫자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이 그런 구간이고, 저는 여기는 무난히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께서 뭐, 이게 19,000원에서 22,000원만 와도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은 다 나와요. 그래서 좀 더 높게 본다고 해도 여기인데, 글쎄, 어떤, 제가 볼 땐 기본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기업이 성장이 YY 대비 성장인데 222 등평선 밑에 있는 주가들은 제대로 밸류에이션을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한번 충분히 이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도 될 것 같지 않나 생각을 해요. 싼 종목 찾는 건 이런 방법으로 찾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이게 싸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또 며칠 사이에 지금 매크로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최근. 또 그러면 조금 더 뭐 이렇게 아래로 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저는 확실한 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저점은 다 확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딘가에서는 여러분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치를 18,500원 정도로 평균 매수 단가 잡아가면서 한번 공략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파트론이나 사실은 MC넥스 둘 다 매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테이블 상에서는 MC넥스가 가장 저평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녀석도 그렇고 근데 트레이딩 개념으로 봐도 얘가 갭이 조금 높죠. 예, 그래서 저거가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 그래도 본인의 수익률이나 목표를 생각해 보시면서 공략을 하실 분들은 고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18,500원에 스타트해서 대략 22,000원이 1단계, 다음이 2, 4, 이 정도 보고 가는 쪽으로 연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연말로 가는 게 수급이나 내용들 상황이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참고해서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도움되도록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기본입니다. 끝에까지 봤으면 구독 좀 누르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 놔도 기분이 좋으니까 말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입니다.